안녕하세요. SSE 감강령의 이상씨입니다. 도입 부분 2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좀 도입 부분 1에서는 좀 이론적인 내용이 많다 보니까 좀 딱딱하고 좀 지루한 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또 사설도 좀 늘어났고, 파트 2는요, 이제는 좀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같은 얘기를 한번 바꿔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조금 더 한 발 앞서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언어 구조의 차이는 바로 문화적 배경에서 찾아요. 문화가 다르니까 당연히 언어도 다른 거야. 그런데 학자는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지식적으로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게 어떻다는 건데 피부제로 와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피부에 왔도록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말을 사용하는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수백 년 전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죠? 농경민족이에요. 근데 농경민족, 혹시 농사 지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렸을 때 시골 출신들은요. 어때요? 농사 짓는 거 피하고 싶을 거예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농사 짓는 일은 혼자서 못합니다. 가족 전체가 나서야든지 아니면 집단이 나서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화가 형성되냐면요. 바로 공동체 문화, 즉 집단 문화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공동체 문화가 형성되면 어떻게 될까요? 장점이 많죠. 어려운 일 더불어서 하게 되면 쉽게 풀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단점도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형식에 얽매이는 것 같아요. 즉, 형식은 좋게 말하면 예의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눈치도 많이 살펴야 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하고 싶어도 서투 못합니다. 실패하면은, 이거 또 창피당하는 거 아니야? 무시당하는 거 아니야? 또, 내가 어떤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은 집단이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쉽게 실행에 못 옮깁니다. 왜? 잘못하면은 따당하거나 아니면 쫓겨나게 되잖아요. 자, 이렇듯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집단 생활에 장단점이 있어요. 거기서 어떤 의식이 형성되냐면요. 바로 이런 의식이 형성됩니다. 즉, 나와 우리 중에 뭘 우선시한다? 나를 희생하고 우리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의식이 형성되는 것이죠. 이게 대대손손 내려오다 보니까 어떤 유전 형질이 만들어지냐면요. 바로 주변 중심적인 사고 형질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우 하지 않아요? 본인이 외아들이에요. 근데 집에 딱 왔는데 엄마가 친구분들하고 막 담소를 나눕니다.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그래요. 우리 남편은요? 그러거든요. 그럴 때 이럽니까? 엄마! 왜 우리 남편이라고 해? 내 남편이라고 해야지. 우리 남편은 복수잖아. 그러면 나한테 엄마가 또 있어? 이렇게 따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바로 우리는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바로 이런 주변 중심적인 사고, 즉 우리 중심 사상이 있다 보니까 이게 잔뜩에 배 있는 거예요. 그게 한민족의 공통점입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 그렇죠? 우리 집, 우리 아빠 그러잖아요. 내가 외아들인데 우리 아빠 그러잖아요. 내 아빠라고 안 하잖아요. 그걸 따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따지는 놈이 이상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의식이 형성되냐? 바로 설명어로 시작해서 보세요. 주변을 먼저 보면서 이렇게 축소해 나가는 설명으로 시작해서 중심으로 끊는 이런 의식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는 어떠냐? 영어는 자,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잘 봤나 봐요. 그래서 광활한 영토를 주고 풍부한 자원을 하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떼지어서 농사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배고파? 그럼 가서 호랑이를 한 마리 잡아올까? 호랑이는 아니겠네요. 사슴 한 마리 잡아올까 해서 혼자 가든지 아니면 아들 하나 데리고 가든지 해서 잡아옵니다. 굳이 집단으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민족을 뭐라고 하냐? 우리가 수련민족이라고 하죠. 즉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개인 생활에 주가 됩니다. 장점이 많죠. 왜? 내가 무엇을 한들 누가 신경 씁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죠. 그러니까 막 질러버리는 거예요. 응? 실패도 들어오지 않고 막 질러버리는 거예요. 난 의식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개인 생활에 주어다 보니까 상당히 이기적인 속성이 강합니다. 우리 민족은요, 공동체 생활의 특징은 뭐냐? 정적인 민족이에요. 내가 직원을 자르고 싶어도 못 잘라요. 왜? 내가 자르면 애가 셋인데 어떻게 먹고 살지? 못 자릅니다. 그런데 얘들은 안 그래요. 어때요? 어제까지 술 먹다가 다음날 문자 딱 날립니다. 너 오늘 해고야. 그걸 또 자연스럽게 또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좀 맹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뭐 장단점을 따지자고 설명을 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개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고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보다는 항상 나 중심의 사고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대대손손 내려오다 보니까 어떤 유전 형질이 만들어지냐면요. 바로 자기중심적인 사고 형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물의 현상을 자기중심적으로 봅니다. 즉 자기가 먼저 봐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우리말과는 다르죠. 사고가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항상 중심어로 시작해서 설명으로 끝나는 거죠. 중심어 설명어. 형식편에서 앞부분에서 도입부에서 잠시 말했었죠. 문장의 정의는 뭐라고 써요? 반드시 주어 동사라고 했죠. 그 주어가 뭐야? 행위의 주체, 중심어였잖아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사고는 항상 중심으로 시작해서 설명으로 해서 스토리가 꾸며진다는 거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자, 정리해 봅시다. 사고 구조라는 것은 우리말은요. 설명으로 시작해서 중심으로 갑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간다는 것이죠. 서울에 있는 한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보세요. 서울에 있는 한 대학인데 이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에요. 보세요. 사고 단위가 안에서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축소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영어는 어떠냐? 철저하게 어떻게 간다? 철저하게 중심으로 시작해서 설명으로 간다는 것이죠. 보세요. 중심으로 시작해서 설명으로 나가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나가요. 반대로 가죠? 자, 그럼 보세요. 이런 이미지를 영어로 구사한다. 중심어가 뭡니까?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스튜던스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야? 바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야? 어디에서? 대학에서. 근데 이 대학이 어디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이 어때요? 중심어 설명으로 구조로 되잖아요. 완전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거창한 게 뭐 문화적 차이 할 필요 없고 바로 유전 형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유전 형질이. 그러면 여러분들 자 느낌이 와닿았으면 한번 정리해 봅시다. 도전. 우리 집 뒤편에 언덕이 있고요. 언덕 위에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나무에서 잠자고 있는 개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우리말로 보면 참 복잡하죠. 그런데 아마 느끼실 거예요. 뭔가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요. 뭔가 빨리 얻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뒤편에 있는 단어 알려줄게요. 전사 behind를 쓰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려운 단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사건 행위를 영어로 전환시켜 봅니다. 중심어가 뭐예요? 개 한 마리부터 시작합니다. 자, 개 한 마리부터 갑니다. 개 한 마리가 있는데 그 개가 어떤 개냐면요. 잠자고 있는 개예요. 그렇지? 어디에서 잠자고 있어? 나무 아래에서. 근데 이 나무가 어디에서? 언덕에 있는 나무야. 그 언덕은 어디에 있는데? 우리 집 뒤편에 있는 언덕이야. 어때요? 영어가 되네요. 보세요. 개 한 마리가 자고 있대. 어디에서? 나무에서. 어떤 나무야? 언덕에 있는 나무야. 이 언덕은 어디 있는데? 우리 집 뒤편에 있는 언덕 말이야. 어때요? 중심으로 시작하니까 어때요? 굴비가 엮듯이 쭉쭉쭉 소리가 만들어지잖아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걸 느끼세요. 우리가 문장을 만들거나 쓰거나 구사할 때는 철저하게 항상 중심어를 먼저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중심어가 문장 형태로 가면 주어가 되겠죠. 감 잡으셨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탐에서 이걸 언급했어요.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영어가 어려운 거야. 그러면 어순을 배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순이라는 것은 영어의 사고방식인데 그걸 어떻게 배우냐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이 SS, 이 감각능에서는요, 여러 이론 중에 하나가 도입이 됩니다. 그게 뭐냐? 구조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식,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바로 위치하고 어순을 정확하게 잡아줄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학습 도구입니다. 귀찮다고 생략하지 마십시오. 아셨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따라주세요. 그림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바로 수식구 제한 도식화를 통해 가지고 위치와 어순을 시각적으로 인식해 줍니다. 시각적으로 보다 보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사고를 보고 첨삭을 하고 오류를 잡아내고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림을 정확하게 익히 하셔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봅시다. 하나하나부터. 형용사, 부사에 대한 수식 개념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만약에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려면요. 이렇게 사선을 긋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명사를 수식하려고 사선을 긋다는 것은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순서는 1번, 2번이 되겠죠. 쉽습니다. 행복한 소녀를 표현하면요. 행복한 소녀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영어로 쓰면은 happy girl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됐죠? 근데 만약에 이제 어휘가 딸리면요.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어휘가 너무 받쳐주면요. 바로 이렇게 가도 좋고. 그림은 반드시 그리십시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부사가 동사를 수식할 때는 마찬가지예요. 동사를 수식하려고 부사 낫다는 걸 때는 이렇게 사선을 표시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중심을 설명해야 되겠죠? 동사 부사가 되겠네. 그래서 빨리 걷다 할 때는 걷다 빨리 이렇게 와야겠죠. 어순이. 영어로는 어떻게 돼요? walk. 그렇죠? fast 이렇게 하겠죠. 어때요? 쉽죠? 자, 이건 좀 어려워지네요. 이거 이해됩니까? 이거 이해돼요? 이 순서? 자, 보세요.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합니다. 그럼 어순이 같죠? 1번, 2번이 되겠죠? 그런데 형용사를 수식하려고 부사가 왔어요. 근데 부사가 형용사를 수식할 때는 우리말하고 또 어순이 같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부사, 형용사, 명사 이렇게 되잖아요. 벌써 하나만 붙어도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거예요. 어제까지 이렇게 걸어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걷기를 연습하니까 어지럽죠. 그래서 이미 이게 형성되어 있는 친구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재밌게 지금 따라오는 친구들은요. 기초가 좀 부족하지만 여기서부터 좀 약간 좀 헷갈릴 겁니다. 그건 큰 문제는 안 돼요. 어차피 연습에서 연습으로 끝나는 것이 이 수업의 특징이고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매우 행복한 소녀 할 때는요. 보세요. 1번, 2번이잖아요. 그리고 1번, 2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덩어리가 그냥 우리말 어순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매우 행복한 소녀 이렇게 가는 것이죠. 조금만 오늘 다르고 또 내일 다릅니다. 오늘은 좀 현기증 나더라도 내일쯤 다르면 익숙해져 있을 거예요. 왜냐? 이 학습 이 과정이요. 엄청나게 치밀하게 안배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거의 20년 동안. 자, 그래서 영어로 보면 영어로 쓰고 싶으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very happy girl이 되겠죠. 관사에서 생략을 했습니다. 자, 또 봅시다. 자, 이건 이해가 되나요? 자, 동사, 부사만 보면은 후위 수식이죠. 근데 부사, 부사로 보면은 어순이 같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겠네요. 아주 빨리 간다는 어떻게 돼요? 아주 빨리 걷다면 걷다야. 어떻게? 아주 빨리 이렇게 되겠죠. 정리되죠? 조금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work가 오고요. 그 다음에 very, fast 이렇게 와야겠죠. 어때요? 자, 이렇게 해서 형용사, 부사에 대한 위치를 도식도를 통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형용사, 부사를 표시할 때는 사선 표시입니다. 사선 표시라니까 어떤 친구는 또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어지럽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왔는데 이렇게 하면 얼마나 내가 어지럽겠습니까? 저 어지러운 거 싫습니다. 자, 그래서 형용사, 부사 낫다는 정리할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구는 전사명사죠. 구는 어떻게 표현하면은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니은자를 표현해요. 그래서 이 수직 상단 부분인 전사 자리가 되는 거고 수평 이쪽 자리는 명사 자리가 되는 겁니다. 전사는 왜 전사라고 했어요? 명사 앞에 위치해서 전사라고 했죠. 그 다음에 전사 뒤에 오는 명사를 뭐라고 했다? 전사의 목적격이라고 했습니다. 용어 하는 말은 제가 싫어하는 거지만 여러분도 싫어하죠. 그러나 공통분모가 있어야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알아는 두십시오. 자, 도식도 표현은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형용사 구다.
형용사 구가 뭡니까? 형용사 한 단어로 명사를 수식 못하니까 전사 명사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명사를 수식하려고 오는 거니까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표시는 이 부분을 수식한다는 거예요. 전사, 명사 이렇게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보시죠. 직접. 방 안에 있는 소녀예요. 방 안에 있는 소녀. 보세요. 구가 나오면 무조건 중심어 설명으로 가라겠죠? 중심은 뭐야? 소녀입니다. 그렇죠? 소녀예요. 이 소녀인데 어떤 소녀냐? 자, 보세요. 주목! 방 안에 있는 소녀야. 그렇죠? 근데 방 안에 있는 이 소녀니까 형용사입니다. 근데 방 안에 있는 형용사가 없잖아요. 한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몇 단어일까 했더니 어떤 녀석이 그래요. 선생님, 세 단어인데요. 방 안에 있는. 우리말을 분석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어를 하자는 것이죠. 알았죠? 절대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어떻게 봐야 하냐? 자, 웃작은 손입니다. 방이 명사잖아요. 그러면 안에 있는 이 자체가 띄어쓰기 관계없이 얘가 전치사가 되는 겁니다. 영어에서는요. 아셨죠? 있는을 단어로 인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콩글리시가 나오고 영어가 어려운 거예요. 아셨죠? 명사 뒤에 붙어있는 이 짜투리 부분은요. 영어에서는 전사 하나로 다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말로 보면 안에 있는 이 전사 자리가 되는 거고요. 방이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리입니다. 관사는 일단 무시하고요. 근데 안에 있어요. in the room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정원에 있는 나무 위의 예쁜 새들은 어떨까요? 조금 어려워질 수 있네요. 조금 현기증이 나요. 일단은 제가 전제를 받았어요. 형용사, 명사는 그냥 한 덩어리로 보라겠죠? 예쁜 새들입니다. 됐죠? 근데 예쁜 새들이 이 세상에 한두 개예요? 한두 마리입니까? 아니죠? 이 예쁜 새들이 어떤 새들인데 나무 위에 있는 새들이래요. 얘를 수식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나무는 어떤 나무냐? 정원에 있는 나무네요. 항상 중심을 설명할까요? 그럼 여기서 이 부분이 전치사가 되는 거고 이 부분이 전사가 되는 것이죠. 명사 뒤에 붙어있는 건 무조건 전체로 보십시오. 아셨죠? 그래서 구조 분석을 해보면요. 얘가 예쁜 소녀, 예쁜 새들이 되는 거고요. 이 새들이 어디에 있어요? 나무 위의 새들이죠. 위에나 위에 있는 게 똑같죠. 나무 위에 있는 새들이죠. 근데 이 나무가 어떤 나무야? 정원에 있는 나무가 되겠죠. 안에 있는, 그러죠? 정원이 되겠죠. 어때요? 그럼 영어로 가면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도해를 하나, 영어로 도해 하나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휘가 받쳐지면 바로 영어로 하고요. 그리고 영어가 안 받쳐지면, 어휘가 안 받쳐지면 우리말로 써도 좋고, 또 짬뽕을 좋아하시면 혼용해도 좋고, 중요한 것은 위치하고 어순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영어로 쓰냐, 한글로 쓰냐, 가르치는 제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아셨죠? 다 나중에 상향 평준화가 됩니다. 그래서 갑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pretty birds가 되는데 어디 있어요? 이게 on the tree래요. 어디에 있는 on the tree인데 바로 in the garden에 있는 거래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때요? 정리가 되나요? 자, 정리가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빨리 표현이 되겠죠. 구사가 되겠죠. 그럼 이제 부사구 설명합니다. 부사구. 자, 부사구는 동사, 형용사, 부사를 수식하는 거잖아요. 보세요. 동사를 수식하려고 부사구가 옵니다. 어차피 구는 중심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무대에서 춤춘다야. 그렇죠? 춤춘다가 중심으로 와야겠죠. 그렇죠? 어디에서? 무대에서. 한 단어가 아니죠? 에서 무대가 되겠죠. 무대. 됐죠? 이거, 여기에다 어떤 전사를 쓸지 어려운데요? 뒤에 다 배웁니다. 그걸로 다 생각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염려 마십시오. 그래서, 댄스, 춤춥니다. 어디에서? on the stage에서. 이렇게 되겠죠. 정리됐죠? 자, 조금 난이도를 올려볼까요? 무대에서 아주 우아하게 춤춘다 그랬어요. 중심어는 뭐예요? 항상 중심어는 뭐야? 춤춘다죠. 그렇죠? 다음에 뭐가 올까요? 아주 우아하게를 한다는 딱 봐야겠죠. 왜? 어순이 같잖아요. 아주 우아하게니까. 부사니까. 그렇죠? 어디에서? 이제 어디에서 춤춰? 무대에서 춤춰요. 이렇게 되겠죠. 보세요. 춤춘다. 아주 우아하게. 어디에서? 에서 무대. 무대에서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어순 정리됐나요? 지금 이 띄운 순서가 어순이 되는 거예요. 춤춥니다. 어떻게? 아주 우아하게. 그렇죠? Very gracefully. 그렇죠? 어디에서? On the stage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때요?
조금 헷갈리지만 할만할 겁니다. 그렇죠? 자, 어때? 정리됐나요? 자, 마지막 정리해볼까요? 자, 여러분 시간입니다. 잘 보세요. 명사 밑에 다음과 같은 수식어가 붙어요. 자, 그러면은 어순을 빨리 한번 정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자, 같이 갑니다. 형용사, 명사. 됐죠? 한 단어를 불러야겠죠? 됐어. 그 다음에 중심을 설명으로 가죠. 3, 4, 5, 6 이렇게 갑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는 순서가 어순입니다. 잊지 마세요. 자, 다음 동사를 수식하는 수식어들이 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됐나요? 정리합니다. 중심을 설명해야 나타남부터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 순서죠. 3, 4, 5, 6 이렇게 되는 것이죠. 됐죠? 자, 조금 이제 어렵게 갈까요? 어떻게 하면 좀 평탄하게 여러분들이 이끌까 고민을 많이 한 내용들이에요. 자, 됐나요? 어떻게 될까요? 형용사인데 지금 여기가 수식을 달고 왔잖아요. 그렇죠? 중심을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대로 가면 됩니다. 1, 2, 3, 4, 5, 6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실제 예문들을 많이 하니까 염려 마세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자, 이런 것에 수식어가 오네요. 어떻게 될까요? 자, 얘가 1번이죠. 일단 중심 설명하니까. 자, 어순이 같죠? 2번, 3번 처리해주고 나타내가 항상 먼저 와요.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또 이렇게 되네요. 중심어 설명어, 중심어 설명어 이렇게 되겠죠. 어때요? 정리됐나요? 자, 이게 이 수업에는 여러 가지 이론이 결합됐습니다. 그 중에 50%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구조학입니다. 구조론이에요. 이 구조론은 도식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위치하고 어순을 잡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앞부분에서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영어가 익숙한 친구는 이 그림 필요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서 보여준 게 있죠? 그렇죠? 그 정도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림을 반드시 그려줘야 합니다. 왜냐? 선생님은 여러분의 문장을 이렇게 문장만 딱 던져주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선생님이 어떻게 첨삭을 못 해줍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의 사고를 읽는 것은 이 그림을 통해서 읽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가장 이 수업에 여러분과 나하고 공유할 수 있는 학습 도구이자 매개체인 거예요. 그래서 그림은 꼭 그리십시오. 아, 내가 이 나이에 이거 해야 해? 하십시오. 해야지만이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도입 부분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형식표로 넘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어순 원리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전사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법을 배우고 형식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